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은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가 앉은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모두 세 분의 후보께서 나오셨습니다.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재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이재영입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권중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중도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될 토론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은 후에 세 가지의 사회자 공통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후에 개별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이어지겠고 끝으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루어지며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토론회는 종료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먼저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재영 후보부터 시작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을 지역구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재영 인사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걱정과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요즘 제가 지역을 돌며 구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 싹 다 갈아엎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3년 동안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왔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 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최저이며 청년 체감 실업률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최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경제 성장률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과연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기회는 균등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나요?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으며 편가르식 정치가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시는 이런 나라를 경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이 정부를 이제는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엔 이재영입니다. 네,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권중도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호 6번 권중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구촌이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모범적인 대처에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방역과 의료 시스템,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은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사재기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 음식과 택배 서비스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땅보다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가 우선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자본이 아닌 인간에게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환경 보존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가진 게 없더라도 국가가 내 뒤를 튼튼히 받치고 나를 응원하기에 삶을 위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 정의당과 기호 6번 권중도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천호 성내 둔촌동의 강동구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입니다. 우리 강동구을 유권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정말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은 위기를 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대처하면 이 모든 것들도 마침내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우리가 애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수구 기득권 세력에 막혀서 뒤로 거꾸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그런 중대한 선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과 강동에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변화는 그동안 구청장을 통한 행정 경험과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능력,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강동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서울시를 두루 꿰뚫고 있고 당정청의 네트워크를 가진 이해식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해식은 지금까지 그랬듯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치르겠습니다. 요란한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SNS로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말씀 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5일 투표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시작 발언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주제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을 드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성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습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중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마스크와 손세정제와 같은 예방용품은 100% 공적 통제하고 무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검역과 방역을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적 관점 외에도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권중도는 전 국민에 대한 신속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별지급은
막대한 행정 비용을 소모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합니다. 경제 부양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들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지원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재난 발생 시에 바로 가동될 수 있는 공적 시스템과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6대 제안이 그 기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해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일정 정도 중요한 교훈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인력과 장비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일정 정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이 점도 메르스 때와는 판이하죠.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전국적인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질병관리본부,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일선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감염병 방역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 역시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먼저 인력과 장비를 좀 더 확충해서 강하고 질긴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때의 경남과 같이 공공병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설해야 합니다. FMTP와 같은 현장 훈련을 통한 감염관리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 외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차관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의대 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시약이라든가 백신, 치료제 등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입법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용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사태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국민분들, 국민 여러분, 또 의료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진심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본인들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이 죽어나가고 의료진이 쓰러져도 전 세계적 성공 사례라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 이유는 마스크 대란 때 사재기 없이 차분하고 묵묵히 참고 줄을 서주신 국민 여러분과 대구로 달려가 병마와 싸워주신 의료진 여러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로 위해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저는 작년 대비 9.1% 증가해 놓은 슈퍼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지 말고 20% 정도 조정하면 100조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 재원으로 가장 고통받고 지금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장기적인 대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다. 그래서 출산을 회피하는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월 전국 출생아 수가 26,818명으로 사망자 수 28,471명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돼서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해식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출산율이 답보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인구학적으로 너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까지 포함해서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핵심은 젠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성이 일하는 데 따른 부담, 임금 차별이라든지 경력 단절 문제 등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는 여성이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따른 부담 중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워라밸 사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소설과 영화에서 우리 모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이고, 이는 선진국이면서도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나 북유럽에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재용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행복은 한 가정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생기게 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은 양육비 부담과 주거비 부담입니다. 우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지원보다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력 차이가 없는 사회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사교육 등 양육 시스템의 고비용 구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급등한 주택 가격에 연동해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 보증금 정책 대안 한도를 저는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규제 기준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도 확장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저리대출, 일시적 지원 등 자립 지원도 강화하고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권중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선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저출생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의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두 후보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잘못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한 대책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출생은 방치된 청년 문제와 여성 문제의 결과입니다. 결혼 인센티브, 아이 낳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로 나오는 순간 빚을 지고 취업은 어렵고 살 곳을 찾기 어려워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력 단절, 독박 육아, N번방과 같은 온갖 성범죄의 공포에 노출된 여성들의 문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내몰려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라를 만든다면 출생률은 저절로 오를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경쟁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와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병인 20대, 결혼과 육아에 바쁜 30대, 또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40대, 이들이 사회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취업난은 참혹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가고 주택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40대인 제 나이 또래가 명예퇴직 대상이 되고 있는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마저도 국민의 혈세로 얻은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3배나 됩니다. 민간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의 활력을 잃으니까 정부가 돈 보따리를 풀어 경제 성장률을 떠받쳤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는 세금이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5, 60대 장년층도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과의 매칭을 통해서 제2의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중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기 침체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과 시니어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재난 상황과 겹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일할 기회조차 사라진 청년들, 노후 대책이 없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니어 세대, 두 세대가 겪고 있는 서로 다른 고통은 계층 간 갈등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이 적고 유니콘이 되는 스타트업이 없습니다. AI 기술과 로봇공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기호 6번 권중도는 새로운 경제 비전, 그린 뉴딜을 제안합니다.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서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내수지향적이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내실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000년대 제조업에서 IT로의 대전환을 이뤘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대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로 인해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 그리고 파생 산업 발달을 유도하면서 청년과 시니어 세대 네, 발언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해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청년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보는 견해는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OECD도 한번 제기했다가 폐기를 했고 국내 연구진들도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니어 일자리도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일자리 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세대 간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전개에 발맞춰 IT 분야를 비롯한 AI,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사실 15세부터 64세 구간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조금만 지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기업이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북한 개발이 시작된다면 우리 한국의 훌륭한 청년 인력들이 진출해서 북한 개발에 나서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고 나면 다른 두 후보자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2번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은 30초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제가
지정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 발표 권중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ICT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표현되는 비표준적 고용계약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계약 형태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미래를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청년 1인 가구에게 30만 원 주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강동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수입에 비해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계약이 끝나면 인상분에 대한 부담으로 이사를 계획합니다. 이들에게 30만 원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6대 제안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 시에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재난은 아래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고되는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맞벌이, 장애인 등 재난이 발생할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그린 뉴딜 경제 전략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기술 발전과 산업 전환, 일자리, 노동의 가치 실현을 집약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입니다. 전 세계가 그린 뉴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에 대한민국이 뒤늦게 쫓아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권중도 후보의 공약 발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권중도 후보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중도 후보님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공약이 또 비교적 자세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 정의당은 어떤 주장은 상당히 잘 하는데 방법 면에서 조금 서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해서 네.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청년 기초자산제를 보고 놀라셨던 것 같은데요. 이해가 갑니다. 네,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만들어준다는 발상은 정의당이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공약입니다. 우려스러운 반응과 다르게 전 이 공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공약의 핵심은 3천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는 청년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본질을 꿰뚫는 공약입니다. 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은 출생과 동시에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청년은 탄탄대로인 인생을 살고 그렇지 못한 집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죽을 둥 살 둥 발버둥 쳐야 평범한 삶이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라는 용어는 요즘은 한물간 용어라고 받아들여지지만 불평등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는 청년 세대 내에 불평등의 원인이 세습이라면 이를 막음으로써 동시에 그 돈을 모든 청년들이 골고루 나눠 갖게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공약입니다. 현재 보통세인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그 재원을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형성해 주자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절대 그냥 돈을 퍼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식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우리 권중도 후보님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혹시 우리 성내동에 변종 카페를 이렇게 바꿔서 청년 창업과 연결시킨 엔젤 공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네, 부분에도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엔젤 공방에 대해서 이제 그 후보님께서 구청장 시절에 만들어주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IT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스터 플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청년들의 경우에는 수많은 IT 기술과 다양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일을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출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IT,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같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또 이를 또 이 코로나19와 같은 시기에 원격 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강동 내에서 변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IT 산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젤 공방의 거리에 이어서 마이스터 플레이스 거리를 만들기를 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후보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도 권중도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후보님의 그 블로그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그 현수막을 해놨더라고요. 그 현수막 보면 임대료 인상 상한제 조정, 신고제 도입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 포럼 스위스에서 일할 때 이 제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제 사무실이 있는 강동역 4번 출구 뒤편에 성내이동 성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거리엔 청년들이 많은 자영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활기가 넘치는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임대료 상승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강풀 만화거리라고 하는 곳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현재 법안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 인상 상승폭을 물가 인상률에 맞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강하게 막자고 하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 물가 인상률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상승시키자 이런 말씀을 해줬고 그 신고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정도의 상승률은 뭐 물가 상승률이 요즘엔 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네네. 뭐 1%, 2%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수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정의당의 공약인지 아니면 권중도 후보의 개인 공약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정의당의 공약이고요. 저는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임대료 문제로 저 또한 코로나19로 이제 소상공인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임대료 문제였는데요. 이미 높아진 임대료에서 이 상승률을 제한한다고 해서 더 이상 높여질 필요는 없다. 이미 충분히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이득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상승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해식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지금 강동구는 발전도상에 있습니다. 인구가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새로 입주하는 2023년경이면 강동구 인구는 5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에도 확실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9호선 3단계 노선이 2018년 말 개통되었습니다. 이제 고덕 강일지구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58호선 연장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미사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GTX-D 노선이 강동구를 경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타워, 레미안 팰리스, 그리고 파밀리에 등이 들어서면서 천호대로변의 스카이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호 텍사스를 지우는 천호 구사거리 도시환경 정비사업 현장에 철거가 한창입니다. 이 구역은 기공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사업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쇠퇴를 막고 사람과 재화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사업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과 상업지역 확대 등을 관철하겠습니다. 거주민 변동을 수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주차장과 소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도시 재생 사업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호공원과 일자산 도시자연공원을 리모델링할 때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이중 결정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가 인근에도 주차장을 확장해서 주차난을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구민회관과 해공체육관을 개축해서 생활, 체육, 문화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훈 구청장과 원팀이 돼서 반드시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재용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세권 건물의 종상향을 통해 초고층 건물을 지어 4차 산업을 유치하고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후보님의 블로그 인터뷰를 보니 마침 이 후보님의 공약 중에도 그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 합니다. 이 후보님께서 블로그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제안한 강동 역세권 개발 공약, 이것은 후보님이 직접 구상하고 마련한 것입니까?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자료를 참고를 해서 그리고 우리 강동 특성에 맞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포괄적으로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다뤘습니다. 얼마 전 저희 선거 사무실에서 익명의 제보가 왔는데 내용인즉 후보님의 강동 역세권 개발 공약의 내용과 도면 등이 현재 강동구청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의 중간 보고서와 내용이 매우 흡사하고 심지어 도면 등은 후보님의 블로그에 있는 도면과 동일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면입니다. 사안이 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도면은 제가 직접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출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님이 갖고 계신 도면하고 똑같은 것인지 그건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 계속해서 권중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강동의 개발 중심적인 공약을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과 사명감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논점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얘기한 공약들은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사실 직접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저도 구청장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여러모로 도와주고 같이 힘을 합하면은 더 빨리 성취됩니다. 그리고 난관에 봉착한 것들도 또 해소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공약으로 다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강동이 이제 발전한 모습을 보면 저 또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젠드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엔젤 공방 사업을 할 때에도 건물주분들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료 상승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대료가 비싸져 가지고 임대인들이 쫓겨나는 그런 현실은 조금 우리 강동은 아직은 먼 게 아닌가. 특히 또 강풀 만화 거리에도 사실상 아직 그것이 닥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권중도 후보님께서 문제 제기한 대로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행정 당국에서 건물주와 교섭하고 우리 전주에서 또는 화성에서 이루어진 그런 착한 임대료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후보 공약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합니다. 저도 8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강동구의 교육, 보육 분야에서 서울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관내 놀이터를 리모델링해서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 카페를 시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다른 후보들과 또 같이 함께 만드는 공약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의 주머니도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게 미세먼지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실내 운동 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지역 내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해서 미세먼지 취약 지역 유치원에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관리가 또 중요하니까 이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키즈 헬스케어 센터, 키즈 건강체험관을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작 투자 방식으로 바이오 R&D 센터와 고품격 주거시설 및 복합문화 편의시설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 혁신을 통해서 방치된 일자산업 그린벨트를 구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도 쇠퇴한 항구 도시에 보스턴 워터프론트 혁신지구를 조성해서 친환경 첨단 도시재생을 이룬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자산인 중앙보훈병원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바이오 R&D 센터를 설립하고 또 제약, 의료기업과 관련 대학 등 교육시설을 유치해서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마련해 강동구의 재정 자립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강동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적 내용은 저희 블로그 또 제 유튜브 꾹꾹이 이재영 TV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영 후보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권중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와 이제 10살 차이로 이제 상당히 젊은 후보들이시고, 그래서 네, 네, 좋은 공약들을 잘 들었는데요. 네, 정작 저희 세대가 지금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이 짚어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을 막 나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20대 청년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악입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30대, 40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0대니까 저를 청년으로 봐주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이분들도 지금 현재 일자리가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제가 75년생 46세입니다. 근데 어떤 기업에서 제 나이부터 명퇴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이 키우고 집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분들로부터 명퇴를 받는다는 이 사회 구조. 근데 이 사회 구조냐? 저는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 쪽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경제정책,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경제정책을 저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했다고 하지만 소득 더 줄었습니다. 양극화 해소한다고 했지만 양극화 줄었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하신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저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민간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게 85년생 30대 청년으로서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성내동을 보면은 20대 청년들이 30살이 되고 나면은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주거 환경의 부담을 줄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30대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거 환경을 수도권 내에서 특히 서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과 이런 것들이 가장 연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 강화가 아니죠. 이런 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대출을 우리가 좀 열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부가 얘기했던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건 올렸단 말이죠. 그럼 공급을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무작정 지난 과거에 있었던 난개발 형식의 공급을 늘리자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또 동의하는 아까 후보도 말씀하셨던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런 임대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을 확실히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해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재용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주 소프트한 그런 공약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뭐 다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그 후보님 어디 언론 보도를 제가 지역신문인가를 잠깐 보니까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된 얘기 같은데 천지개벽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지개벽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네, 후보자님,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천지개벽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거는 천지개벽이 될 정도로 이제 천호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천호동에는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뉴타운 개발이 완전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구민들 중에서 불만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도 후보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 개의 프로젝트가 살아남아서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들이 성공이 되고 앞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바람, 난개발이 아닌 좋은 개발의 바람이 저는 천호동에도 불어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하고 또 필요한 그 지원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거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천호동 진정으로 천지개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충 질문. 네. 뉴타운 사업이 박원순 시장이 좌절된 것이 아닙니다. 뉴타운 사업 자체가 가진 어떤 토목 위주의 그런 대규모 사업이 타당성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걸 지적을 해드리고 아까 공약 중에서 바이오 R&D 센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를 어떻게 푸실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뭐 아시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평균 25%입니다. 근데 우리 강동구는 33%가 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용역을 통해서 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 지금 재원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용역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겠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강동구 특히 배드타운이라고 불려지는 어찌 보면은 전략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강동을 지었고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특히 둔촌동 이 그린벨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 또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싸우는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싸우자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주장하고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주도권 토론이 남아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과 상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는 5분의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 토론은 먼저 이해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용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중앙정치의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지난 1년 반 이상 가졌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니까
참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간 합의를 봤는데도 의총에 가서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아마 7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으로 의회를 점거한다든지 장외로 나간다든지 당대표가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극한적인 투쟁이 저는 이재영 후보 같은 미래통합당 내에 이런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은 그런 노선을 저는 반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당을 조금 더 합리적인 보수에 그런 길로 인도하실 어떤 보관 같은 게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이시고요. 동의하는 부분 매우 많습니다. 국회가 이 동물국회로 다시 간다는 이런 비판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난 한 해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난 4년 동안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내용은 내용의 상세한 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봤을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 방책은 제가 제 슬로건에도 나왔지만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40대만 해도 또 저 이하만 해도 우리는 이런 정쟁, 투쟁 이런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 자체가 그런 것을 피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만들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의 세대 교체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제가 국회에 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루려면 강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당선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이제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제 도시농업을 최초로 행정 영역에 이제 도입한 것입니다. 사실 대대로 저희 미래통합당 계열의 후보들은 그것을 반대했고 또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 특히 파리의 그 앤 이달고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농업을 잘 해야 그 도시가 쾌적하고 환경적이고 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용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이해식 후보께서 구청장 시절에 만들었고 또 서울에서는 처음이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거의 일반화됐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안 좋은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서울에서. 왜?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서울에서 그 주거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일자리에서 얼마나 가까운 근거리에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서울에 땅이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우리 강동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린벨트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산업에 대한 발전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도시농업이란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그 땅을 그 비싸고 아까운 땅을 우리가 그 토지를 우리 강동 구민들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썼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개발 가능한 그런 땅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버려지고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땅들을 옥토로 바꾸는 땅. 네, 이해식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후보의 주도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해식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서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정보 공개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조차 지난해 12월 중간 보고 형태로 열람만 가능했을 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는 구청의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블로그에서 이해식 후보님께서 쓰셨던 이 6개 강동 역세권 이야기 6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나왔던 이 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제보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후보님의 공약 중 특정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도면 등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정말 없으신지 죄송하지만 있다, 없다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다니 이것에 대해서 그 공개 자료,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해주시고 그걸 우리 강동 구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도 혹여라도 잘못될 수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그런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식 후보님께 따로 또한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죠. 하지만 조국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 판단입니다. 후보께서 당 대변인 시절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의 수사 정의로운가 등 오로지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검찰 수사에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 후보님은 아직도 여전히 조국과 그의 가족이 잘못이 없고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이 조국 후보자의 관련된 그런 일종의 유감 표명은 총리도 하셨고, 또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 당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이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또 먼지털이식 그리고 비사실 공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태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시 제가 대변인으로서 몇 번 정도 다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또 총리, 전 총리죠. 그래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혹시 우리 후보께서는 그 유감 표명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설명은 하셨지만 지금 검찰총장이 오면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래서 수사를 한 걸로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수사 검사들이 다 좌천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국민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뭘 다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검찰이 조금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런 어떤 구태, 정치 공작적인 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완전히 인격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어떤 가혹한 수사 이런 것들은 개혁돼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검찰 개혁의 과제로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계시고 상당 부분 또 진전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중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에서는 앞으로의 산업 전환을 위해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민주당에서도 그린 뉴딜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이해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린 뉴딜은 아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하나로도 채택이 됐고 또 이번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감염병보다도 오히려 더한 혹독한 시련을 안겨다 주는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산업과 혹은 일자리와 연결을 시켜서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의당 정책에 비해서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은 약간은 좀 추상적이고 아직은 좀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라는 점에서 여쭤봤던 건데요.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식 후보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선거제 개혁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서 이것이 국민의 뜻대로 국회의원 수가 보장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이 4+1 협의체를 통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정치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혁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사실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바람에 비례의석을 완전히 독차지하게 생겼고, 그리고 일당도 가져가고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그럼 완전히 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개혁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정의당이 같이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고 같이 공동전선으로 나갔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이재용 후보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꼼수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저도 그 표현에 대해서 일정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재용 후보께서는 이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본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아까도 동물국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안쓰러운 모습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는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를 뛰는 당들, 선수들 간에 그 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4+1, 1+4라고도 하나요? 여기에서 나왔던 방안들은 그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했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죄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지난해 말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빼고 제2, 제1야당을 빼고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보면은 우리가 살 길을 또 찾아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위성 비례 정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미 벌써 말씀을 해서 마지막까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당인 민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오히려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었다는 이 꼼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4+1 논의에서 왜 배제됐는지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회용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 꺼주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도 하고 그런 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바쁜 시기에 잘 모이고 계시는데요. 250만 명 이상이 국민들이 청원을 했던 N번방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다들 선거 이후에 넘기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용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면 이번에라도 다시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이어간 토론회, 어느덧 준비된 순서가 모두 끝나고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중에 후보자들께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충하고 싶은 발언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해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앙정치의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날선 비판을 주고받고 싸우는 게 여의도의 모습입니다만은 민생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역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성패를 떠나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이 강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을 유권자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 4.15 총선은 우리가 애써 성취한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 통제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강동구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력한 정치력,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강동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서울시를 훤히 꿰뚫고 있으며 당정청과 두루 통하는 저 이해식이 반드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이해식은 지금까지 그랬듯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오는 4월 15일 투표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권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동구 주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의 정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코로나19로 절대 덮어질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우리는 조국 사태의 불공정에 분노했고 내로남불 편가르기 정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한다더니 소득도 추락했고 성장도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값은 폭등했고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더니 수사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적폐라 부르던 국정원 특활비는 안보비로 이름만 바꿔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대북 굴욕 외교는 극에 달았습니다. 이젠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층이 된 586 세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낡은 정치를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정치의 세대 교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젊은 정치인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젊어져야 합니다. 젊어져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이재영은 40대 기수로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바람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던 강동구를 강남 3구를 뛰어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또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강동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8살 아이의 아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 저 이재영을 반드시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싸우시느라 고생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중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가져온 것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더 피해받고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징표가 바로 청년입니다.
이 사회가 역사적으로 쌓아온 부조리, 불합리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19만이 국가적 위기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엠번방은 그보다 더 두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확산을 저지할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텔레그램 엠번방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공포는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란에 폐쇄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범죄의 고리가 바로 텔레그램 엠번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끝내지 못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살아남고 그럴 때마다 더 지능적이고 더 끔찍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그 속도라면 텔레그램 엠번방 방지법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새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하향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로 인해서 앞으로 남은 선거와 선거운동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